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입니다. 2007년 3월 26일 새벽 12시 30분 치바현 유키토쿠 경찰서에서 한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일본 최대 영어학원 도쿄 지부에서 린제이 호코라는 영어 강사가 전날 오후 수업을 끝낸 후 14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경찰은 린제이의 룸메이트를 통해 타치야라는 일본 남성에게 수업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즉시 타치야의 집으로 갔지만 집에는 사람도 없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란다에 있는 가로 120, 세로 70, 높이 50cm 정도 되는 욕조에 흙이 가득한 걸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욕조에 있는 흙을 눌러보니 방금 넣은 것처럼 폭신폭신했습니다. 손으로 조금 파보니 무언가 있는 것 같아 바로 다른 형사들을 불러 더 파보았습니다. 그러자 한 여성이 알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에는 묶은 흔적이 보이고 온몸에는 굳어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린제이였습니다. 1984년 12월 30일 영국 코번트리에서 태어난 린제이는 2006년 리즈대를 졸업한 뒤 대학원을 진학하기 전 1년을 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린제이는 2006년 10월에 도쿄에서 영어 랭귀지 스쿨 영어 강사로 일했습니다. 린제이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카메라를 들고 도쿄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동영상으로 가족들과 본 것을 공유했습니다. 혼자서 타국으로 오게 된 린제이는 도쿄에서 친구와 같이 살았습니다. 2007년 3월 20일 린제이는 수업을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데 한 일본 남자가 다가와 혹시 저희 영어 선생님이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린제이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지만 남자는 린제이를 따라 지하철을 내려 자전거를 타며 린제이의 아파트 아래까지 미행했습니다. 남자는 들어가서 물 한 잔 마셔도 되냐고 물었는데 어차피 집에 룸메이트도 있으니 린제이는 들어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린제이 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예전에 예술을 전공했고 외국 연수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린제이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며 자신이 타치야라고 초상화에 서명까지 해줬습니다. 타치야는 1979년 1월 5일 일본 기요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 도쿄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치바현으로 가족과 이사 왔습니다. 타치야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였습니다. 그는 2005년 기우대 원예과를 졸업한 뒤 구직 활동을 따로 하지 않고 니트족처럼 부모님이 보내주신 생활비로 생활했습니다. 매달 부모님께 10만엔의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타치야는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다니며 매일 25km 자전거도 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년째 사귀는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린제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타치야는 평소 만화를 즐기는 만화 오타쿠 정도였습니다. 2007년 3월 24일 토요일 린제이와 타치야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만남 이후 타치야는 린제이에게 영어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했고 린제이도 일본 친구를 만나면 일본 문화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1시간의 영어 공부가 끝나자 타치야는 수업료를 집에 두고 왔다는 핑계로 함께 집에 갈 수 있냐고 린제이에게 물었습니다. 별 의심이 없던 린제이는 동의했고 둘은 택시를 타고 타치야의 아파트로 출발했습니다. 문 앞에 도착한 린제이는 택시기사에게 금방 다시 나올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한 뒤 타치야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도 그녀가 나오지 않자 기다리다 지친 기사는 다음 손님을 태우러 떠났습니다. 그 시각 타치야의 아파트에서 린제이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간 후 타치야는 방에 가서 돈을 가져올 테니 린제이에게 잠시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린제이가 앉기도 전에 타치야는 갑자기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사랑 고백을 하며 옷을 찢으며 소파로 밀었습니다. 린제이는 예전에 배운 호신술로 저항해 보았지만 체격이 좋은 건장한 남자 앞에서는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타치야는 린제이의 목을 조르고 린제이는 계속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린제이는 점점 힘을 잃어갔고 타치야는 강제로 린제이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참 후 타치야는 린제이 입에 붙인 테이프를 떼어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타치야가 테이프를 떼자 린제이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당황한 타치야는 다시 수건으로 린제이 목을 졸랐고 정신을 차려보니 린제이는 이미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타치야 머릿속에 스친 생각은 오직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린제이를 이렇게 둘 수 없어 타치야는 원예학과 재학 시절 배웠던 방법으로 욕조를 베란다에 옮기고 린제이의 몸을 욕조에 넣어 흙으로 묻었습니다. 다 처리한 후 몇몇 옷가지와 현금을 가지고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린제이를 발견한 후 린제이 몸에서 타치야의 체액을 발견하자 타치야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타치야의 수배 사진은 도쿄 인근 도시를 시작으로 전 일본으로 퍼졌습니다. 타치야는 자신의 얼굴을 들키지 않기 위해 도쿄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스스로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는 마취 없이 날카로운 도구로 입술을 더 벌리고 코 끝 부분 좌우 양옆을 자른 후 스스로 꿰맸습니다. 타치야의 입은 더 커지고 코는 더 좁아졌습니다. 그 후 그는 상처를 싸매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차로 도쿄를 떠났습니다. 타치야는 2년 동안 일본 23곳을 다니며 도주했습니다. 그 중에 오키나와 오화섬과 오사카의 니시나리구를 자주 갔습니다. 오화섬에는 3번 정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화섬에서 타치야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남은 콘크리트 벙커에서 살고 벙커 밖에 있는 공터에서 배웠던 원예 지식으로 텃밭을 만들어 무와 옥수수를 키우고 섬의 과일, 물고기, 뱀 등을 먹었습니다. 섬에서 심심하면 오사카 니시나리구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오사카 니시나리구에는 일본 최대의 빈민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노숙자들과 폭동으로 가득 차 있어 일본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니시나리구를 싫어했지만 범죄자 타츠야에게는 숨고 돈 벌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타츠야는 니시나리구에서 집 철거 작업, 건설 현장 막노동 등을 하며 돈을 꽤 모았습니다. 2007년 12월 30일 타츠야는 모아둔 현금 70만 엔을 가지고 와카야마의 한 성형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한 성형수술은 흉터가 깊어 그를 본 사람들에게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60만 엔을 써서 콧대를 높이고 코 양옆 부분 흉터도 제거했습니다. 이후 그는 다른 곳도 성형하고 싶어서 3번째 성형수술을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2년 후 2009년 10월 23일 타츠야는 후쿠오카의 한 성형외과에서 50만 엔으로 콧대를 조정하고 눈썹 뼈를 높이고 콧등에 히알루론산을 넣었습니다. 그의 아랫입술은 얇아졌고 코는 더 높아졌으며 눈의 쌍꺼풀도 뚜렷해져서 이전 사진과 비해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타치야도 매우 만족스러워했죠. 그는 이번 성형수술 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니 새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타치야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본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경찰 측에서 처음에는 일본 전국에 타치야 수배령을 내렸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일본 경찰도 점점 이 사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 있는 린제이 부모는 딸의 숨진 소식을 들은 후 곧바로 이 사건을 영국 언론에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BBC는 이 사건을 보도하여 영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07년 5월 린제이 부모님이 일본에 와서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주일 영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만든 수배령도 보여줬습니다.
더 많은 일본인에게 타치야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 타치야의 얼굴과 타치야가 잡힐 때까지 우리는 잠을 잘 수 없다 라는 글이 프린팅되어 있는 티셔츠도 대량으로 제작했습니다. 린제이 부모님은 타치야를 찾기 위해 전 재산을 써 일본 최대 야쿠자 야마구치 조직에게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결국 일본 경찰과 국민도 다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6월 일본 경찰은 현상금을 100만엔에서 1000만엔으로 인상했습니다. 일본 역대 최고액 현상금이었습니다. 1000만엔의 현상금 때문인지 일본 전국에서 타치야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사건과 무관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후쿠오카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제공한 증거는 경찰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9년 10월 24일 타치야가 후쿠오카 성형외과에서 세 번째 성형 수술을 할 때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기 위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촬영했는데 얼굴 위아래에 뚜렷하게 배열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사는 분명 어디서 본 적이 있어 익숙하지만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 일을 잊고 있었는데 11월 5일 자료를 정리하면서 다시 타치야 사진을 보게 된 의사는 그를 지하철역 수배령 사진에서 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들은 의사의 묘사를 통해 타치야 수배령 사진을 수정해서 성형 후의 타치야 외모를 복원했습니다. 11월 6일 경찰은 전국에 새로운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오사카에 머물고 있던 타치야는 그에 대한 수배가 점점 심해지자 오하섬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배령이 내려진 지 4일 뒤 2009년 11월 10일 타치야는 오키나와행 여객선에서 승무원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타치야의 31개월 도피 생활이 끝났습니다. 경찰과 린제이 가족은 이제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면 됩니다. 2009년 12월 23일 일본 치바 지방검찰청은 타치야를 타인 상해 및 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2011년 7월 4일 타치야 사건이 심리되었고 타치야는 죄를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해칠 목적은 아니었으며 긴장해서 실수로 린제이 목을 졸라맸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타치야는 린제이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고 린제이에게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린제이 가족과 판사는 타치야가 형량을 낮추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속지 않았습니다. 7월 21일 치바 지방법원에서는 타치야에게 고의 상해죄, 신체 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년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범인이 처벌받을 수 있어서 린제이 가족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타치야를 법원으로 이송하는 중에 사진 한 장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사람들이 타치야에 대한 의견이 바뀌었습니다. 사진 속의 헝클어진 머리, 두툼한 입술, 또렷한 얼굴로 범죄자에서 아이돌 뺨치는 인기를 얻으며 많은 여성 팬이 생겼습니다. 팬들은 팬클럽도 만들고 타치야를 도망친 왕자라고 부르며 타치야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서로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밖에서 응원도 해주었습니다. 타치야는 수감 중에 자신의 도피 과정을 체포 전 공백 2년 7개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에는 린제이에게 상처를 입히는 과정과 도피 생활을 언급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자 금세 매진되어 인쇄가 5천만 엔이나 되었습니다. 타치야는 이 돈을 모두 린제이 부모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린제이의 부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타치야는 수감 중에 자기 도피 생활을 쓴 체포 전 공백 2년 7개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유랑과 도피를 시작했다. 마음속으로 양심의 고문을 받고 몸으로 생활의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늘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날 밤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나? 만약 그날 밤의 선택에서 수업료를 주고 린제이를 보냈으면 지금은 다르지 않을까? 나와 린제이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까? 이 문제의 답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
타치야, 후회해? 후회하겠지. 다른 사람을 망치고 자신도 망쳤으니까. 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여성분들, 낯선 남자의 집은 절대 혼자 가지 마시고 자신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때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악의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